AI를 끝단으로 하는 AGI로 가는 길에서 대국의 패권이라 그러면 그 패권을 갖다가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네.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 그리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옆에 있으면서 안 보는 거는 그렇죠. 선택이죠. 네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인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전인대가 있는데요. 이번 전인대에서 핵심적으로 좀 봐야 되는 대목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너무 딱 숫자로 나와 있잖아요. 그냥 네. 금년에 5% 가겠다. 네. 그 대신 물가는 작년에 3%지만 2% 정도로 현실화해서 한번 달성해보자. 그런데 제가 볼 때 5%는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50이라도 2% 될 가능성은 정말 어렵다. 네. CPI가. 왜냐하면 전년도에 0.2대 네, 0.2였죠. 예. 2년 연속 0.2, 0.1 이 정도였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2%, 3%는 사실 너무 허황된 숫자였고 네. 디플레가 막 찍어 누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1% 낮춘 거는 그동안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좀 현실화된 걸 할 테니까 달성 같이 해보자라고 한 거기 때문에 재정이 얼마나 빵 이렇게 집어넣을지 거기에 따라 달려 있겠지만 1%만 넘어도 선방이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숫자들은 작년에 경제공작 회의에서 이미 드러났던 거죠. 재정 그리고 초장기 국채와 국채, 초장기 특별국채와 특별국채가 구분이 돼가지고 두 개 합쳐서 1조 3천억 위엔 그리고 5천억 위엔에서 1조 8천억 위엔을 들어가 돈으로 보면 그렇고 재정 적자율 4% 했으니까 돈으로 보면 5.66조 RMB 그죠? 우리 돈으로 하면 1,100 한 2, 30조 되는데 우리 예산이 700조라 그러면 그 돈의 거의 한 1.8, 9배 정도를 갖다가 재정 적자로 반영을 했으니까 큰 결심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사상 최대치로. 근데 그게 어디로 쓰일 거냐라고 봤을 때 양신양중이에요. 네. 네. 그 양신양중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우리는 이제 이고한신만 자꾸 얘기를 하시던데 네. 제가 볼 때 신이 두 개인 거예요. 새로운 신자가. 네. 이고환신의 신이 있고 설비갱신의 신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양신이라고 표현해서 이쪽으로 돈을 투입을 하는 건데 작년엔 1,500억 RMB 투입해가지고서 가전제품하고 이런 게 막 하반기, 그러니까 4분기에 많이 올라갔죠. 많이 팔리고 매출액이 아마 30몇 % 이상 올라갔을 텐데 가전 회사들. 네. 이번에 3천억 RMB로 했으니까 그게 이제 이구환신이고. 그래서 그 덕분에 저도 이제 이번에 폰 하나 또 추가로 바꿨거든요. 네.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 있고 이구환신으로 주는 거. 이구환신은 쓰던 거 주고서 새 거 바꿔오면은 그냥 새 거 사는 거보다 한 10에서 15% 더 줘요. 네. 그러니까 만 원짜리면은 원래 1,500원 받을 걸 갖다가 2, 3,000원 시가로 쳐주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는 뭐 3,000원, 4,000원 환급해 주더라고요. 3, 4,000원이면은 60에서 80만 원이에요. 네. 네. 그 정도로 이제 국가가 미는데 이거를 단기적으로 봐서 단발마에 끝날 거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이게 마중물이 돼서 어떤 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또 그런 중간적인 적극적인 해석도 해요. 그런 반면에 이제 설비갱신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바꿔야 될 설비들, 공장에 뭐 이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그 돈을 쓰겠다는 거고 지방의 그 부채 문제 해소를 위해서 쓸 돈 건 작년에 딱 정해놨죠. 네. 매년 해가지고 8천억 RMB 정도를 추가로 발행을 하는 걸 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이 빚갚아라. 네. 그 대신 이제 연장이죠. 치환하는 그런 개념인데 그런 돈들 그러니까 그거는 명확하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이제 언더로 갈 거냐 어쩔 거냐인데 이번에 다들 뭐 조금씩은 다 예상에 매치가 되거나 아니면 플러스 됐고 네. 그런 반면에 CPI는 조금 내렸고 그리고 5%는 그냥 갔고 크게 서프라이즈 없이 갈 것이라고 했던 예상 뭐 저도 제 채널에서 제가 좀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그대로 갔는데 그런 반면에 시장의 반응은 괜찮았죠. 네. 네, 이틀 동안 지금 시장은 괜찮았고 그리고 여전히 그런 어떤 테크 스토리는 가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렇다 보면은 이제 저희가 봐야 될 포인트는 맞는데 제가 좀 뭐 후배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그거를 영문 리포트 나오는 거 이런 거 보지 말고 중국에서 요즘 뭐 번역기도 잘 나오니까 사실 어제 나온 거 중에 제일 봐야 될 건 91페이지짜리 국계위에서 낸 국가 경제 발전 보고하고 이제 계획 그거예요. 근데 그게 91페이지짜리 보면은 그게 정말 촘촘하게 내용이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거 이제 어제 저는 그냥 훑어보고 한 번 정도 이제 쭉 보긴 했는데 네. 거기에 나오는 모든 얘기가 조금 전에 저희가 서머리 한 걸 가지고 이제 한 반 페이지 한 페이지라 그러면 거기는 상세하게 프로젝트가 8,000개 프로젝트가 어떤 쪽으로 개수가 있는 게 아니라 8,000개의 어떤 섹터로 돼 있고 양중이라 그래서
중점 전략하고 그다음에 중요 프로젝트 이런 부분을 갖다가 나눠 가지고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녹색 경제라든가 데이터 경제라든가 이런 걸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리포트를 보면 중국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빨라지죠. 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걸 갖다 좀 보는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것도 안 보는데 뭐 그거 볼 시간 어딨냐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매년 봐왔기 때문에 네. 항상 그걸 보면서 이제 그게 1년 전하고 5년 전하고 어떻게 변했을까 보면은 제가 볼 때 거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는 10년 전에 이미 나와 있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런 정책의 어떤 지속성과 일관성에서 그때그때 상황 변화에서 갈아 끼는 거라든가 좀 뭐 엄중한 현실이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미래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바뀌는 포션은 10% 2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걸 보면 얘들이 지금 내년에 뭔 소리 할지도 나오고 15차 5개년 계획에서 할 소리도 거기 대충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아직 뭐 이제 다 내용을 파악을 안 하셨으니까 네. 그렇긴 한데 그동안 지난 몇 년간 중국의 그 어떤 중점 추진 사항들은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는데 항미라고 표현할 정도로 기술 항미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굴기를 꺾겠다고 이제 미국 입장에는 좀 뒤늦게 이제 시동을 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패배만 안 돼 하고 사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술 굴기를 엄청 하면서 자원을 그쪽으로 많이 몰았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사이에 사실은 실물 경기는 부동산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실물 경기는 아주 망가졌고 그러니까 기술 굴기 쪽으로 자원은 넣었지만 겉모양으로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 의해서 경기가 디플레가 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졌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거는 기술 굴기 알겠는데 기술 굴기 계속해서 항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이 디플레 환경을 계속해서 못 벗어날 경우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그 궁금증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뭐 보편적인 중국에 대한 인식이시죠. 네네.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부장님 말씀하신 거를 갖다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과관계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을 내렸고 그래서 인과관계 아니야. 제가 볼 땐 이거는 그대로 뒀어도 병렬 관계라고 볼 수도 있고 선후 관계도 아니고 그냥 시대적으로 이거는 과거로부터 있었던 것이고 이것을 해소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거기에 예기치 못했던 2018년부터의 미국의 어떤 전략 변화 이런 것들이 더 부담을 준 거죠. 그러니까 더 죽을 맛이었던 게 맞죠. 그러니까 이것을 옛날 엔진이라고 보면 이거 이제 새로운 엔진 갈아끼는 타이어 갈아낄 시간이 없었던 건데 그게 지금까지 4년 동안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중국 디스카운트는 거기서 발생했다고 저는 봐요. 미국도 이렇게 시종일관 때렸고. 근데 항미라는 표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쪽은 항미가 아니고 어찌 보면 살아남기 위한 그런 것들이었다 그러면 2015년에 그 중국 제조 2025 만들고 2030년에 뭐 하겠다, 2020년에 2배를 만들겠다, 그리고 2050년이 되면은 발전된 국가로 이제 이 현대화된 중국 사회주의 시장 경제 이런 걸 갖다 만들어내겠다고 했었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불가예측했던 사건들이 발생을 한 거죠.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주선율은 그대로 갔다. 부동산이 찍어 누르는 거가 3년 넘었고 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 하반기에 나온 것이 9월 26일 날 정치국회였죠. 24일 날 자본시장에 관련된 정책이 나왔고 거기서 시진핑이 얘기했던 게 지디에 호이원 이래가지고서 떨어지는 거를 막고 이제 지원 올리는 쪽으로 안정화시켜라. 올리라가 아니라 안정화시켜라예요. 근데 그 안정화의 의미가 부동산을 끌어올린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를 제가 누차 말씀드렸었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냥 이 상태에서 쭉 가면서 재고 떨이하고 하면서 부동산이 주는 부담 맞죠? 250조 RMB에 해당되는 가계 자산이 한 80조, 90조가 떨어졌으니까 절반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 거의 한 지역별로 따라서 20에서 30% 많게는 40% 떨어진 데가 있죠. 그렇다고 보면 소비가 위축되는 건 당연한데 이 스토리를 가지고 미래의 스토리를 완전히 엎을 수도 없지만 거꾸로 얘기해서 미래의 신경제라든가 새로운 엔진 가지고 이걸 완전히 끌어올릴 수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은 과도기고.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부동산 산업의 GDP 비중은 매년 1%씩 떨어지고 있어요. 10년 지나면 10%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신경제 쪽에 우리가 신삼양이라고 하는 뭐 EV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리튬 배터리 그렇고 또 태양 전지도 그렇고 그런 애들이 비율이 올라가고 있죠. 얘가 대체를 할 거라고 희망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또 무역 장벽이 생기면서 얘들 수출도 좀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나온 정책이 그럼 재정을 가지고서 국내 내수를 끌어올리고
이고환신하고 그다음에 그 설비갱신하고 이런 쪽으로 가자고 해서 더 강하게 작년에 9월에 나와서 3개월 동안 했던 효과가 그거라 그러면 금년에 지금 1월만 해도 이고환신 저도 휴대폰 바꿨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것처럼 1월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뒤에 부족하면 또 할 거예요. 네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할 건데 그거 자체를 갖다가 계속 그럼 나라 돈으로 할 거냐? 그거 어디로부터 배웠냐? 미국으로부터 배운 거죠. 돈 풀고 일본으로부터 배웠고 네. 자본시장은 배워서 체화시켜서 중국에서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갖다 옳고 틀리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효과가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 학습 효과도 있었고 선행 네. 학습도 했고 그러면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경제, 나쁜 경제에 대한 영향, 악영향 이런 거 분명히 있었고 그것의 어떤 서사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너무도 많이 알고 있고 네거티브도 알고 있고 얘가 그렇게 어떤 희망이라든가 이런 걸 주기까지는 그냥 하는 얘기겠지, 그냥 정책의 그냥 새마을 운동 같은 거겠지 했는데 그게 이제 바뀌고 있는 거니까 서사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뭐 미국 보고서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볼 때 메릴 린치도 그렇고 BOA도 그렇고 쓴 게 보니까 영어로 뭐 exceptionalism이라고 그러죠. 네. 아메리카 exceptionalism이 지금 피크를 쳤다 뭐 이러면서 미국 쪽 어떻게 그런 얘기 하는 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아이비들이 물론 뭐 어떤 배경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리포팅 그렇게 나왔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중국에서도 보면서 그런 반면에 이쪽은 조금 뭔가 돼 가겠다. 그 돌파가 지금 몇 개씩 나오고 있으니까 재밌는 돌파가 많아요. 화웨이도 지금 어센드 칩 같은 경우 어센드 910C가 수율이 38% 40%가 나왔으니까 파이낸셜 타임즈가 2월 26일인가 28일인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 나오고 나서 대만 신문들도 그 얘기를 하고 하면서 근데 어센드 910C가 결국 AI의 추론 이쪽이 있는데 학습은 조금 모자랄지 몰라도 추론 쪽은 완전히 저 데이터 센터에 갖다 박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양산인데 제가 볼 때 양산 지금 나오는 얘기는 B는 금년에 60에서 100만 개 찍어낸다 그러더라고요. B라니요? 910B. 네, 어센드 910B가 있고 910C가 있는데 B, C가 또 차이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C가 거의 H100에 준한다는 썰이 있고 H100에 60이라는 썰이 있어요. 근데 A100보다는 낫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화웨이는 얘기를 안 해요. 네. 그 SMIC가 스미기 만들고 있는 칩이긴 한데 수율의 개선은 SMIC에서 일어난 것일 거고 그렇죠. 양산을 하더라도 거기서 하겠죠. 걔들이 뭐 미국에 수출하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네. 외국 가기도 힘들 거고 국내 수요가 지금 BAT 옛날에 BAT는 B는 바이두였잖아요. 네. 지금 바이트댄스거든요. 네. 바이트댄스하고 AT가 같이 살려고 하는 칩 수가 제가 최근에 보니까 500만 개 정도. 네. 그러면 그게 맞다 그러면 500만 개에서 100만 개를 갖다 중국 칩으로 바꾼다 그러면 엔비디아 20%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변화들이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딥식하고 지금 어센드 화웨이 910C가 지금 콜라보를 하는 거거든요. 네. 1월 그 뉴스가 딥식 터지고 그 직전에 있었어요. 근데 한국 언론에서도 보지도 않았고 네.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후행적으로 해석을 하는 이제 로컬이라든가 뭐 이제 해외 그런 걸 봤는데 그런 것들의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지니까는 보면서 상상을 하게 되죠. 네. 호기심도 생기고. 그래서 과거에는 어찌 보면 없던 호기심 그리고 의구심 네. 이런 것들이 지금 호기심이 생기면서 미국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게 아까 말씀드린 아메리카 익셉셔널리즘의 피크를 치고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얘기들을 저 전략 담당 이런 친구들이 하는 걸 보면서 변화가 있긴 하구나. 그러면 이제 결국은 지금 하신 말씀을 토대로 한번 연산 또는 추론을 해보면 중국에서 그동안에 얘기했던 신질 생산력이라고 했던 게 사실은 제조업의 품질 관리도 있겠습니다만은 첨단 기술 발전에 대한 포커싱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 그럼요. 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거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럼 결국 자원 배분이 그쪽에 상당히 많이 된다. 국가적 자원 배분을 하는 거고 사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국가적 자원 배분이 어떻게 결판이 날지가 진짜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재미난 대목일 건데 그게 이제 올라온다고 해도 네. 다른 일반 서민 경제의 사이즈하고 이제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니 네. 뭐 이거가 발전되는 건 발전되는 거고 네. 중국 경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작년부터 드디어 뭔가 이관신이든 뭐 설비갱신이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돈을 푸는 건데 네. 두 가지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예. 어느 정도 돈을 풀어야 메꿔질 것이냐 하는 점과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중국이. 네. 예. 비교할 수 있는 건 G2밖에 없으니까 네. 사이즈도 그렇고
미국보다 보수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미국은 7% 돌파했는데 여기는 이번에 큰맘 먹고 4%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 근데 이 통화 정책에서 금리를 내리는 거는 어렵죠. 네. 환율이 흔들려 버리니까. 네. 그러면 결국 남은 거는 이제 지준이죠. 근데 지준의 효과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네. 제가 볼 때 지준 이꼴 중국에서는 채권이에요. 그 무슨 의미냐면 지준이 지금 평균적으로 은행들이 지급 준비율이 6.6인데 네. 뭐 1% 내린다고 치고 5.6으로 내린다고 쳐요. 미국은 중국의 네, 경우? 중국의 지준율 자체가 6.6이에요. 근데 그게 제가 중국에서 있었던 그 중에 제일 기억나는 게 지준율 제일 높았을 때가 14, 15%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비하면 앞자리 수가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계속 내려오고 있고. 근데 그거 이제 뭐 일본이나 미국하고 비교하면 저기는 뭐 없거나 한 자리 1%, 2%이 정도인데 그걸 계속 내리면서 뭘 하느냐. 지준율을 내린다는 거는 은행들이 가동할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이게 뭘 가동하냐. 이걸 가지고 대출을 갖다가 비틀어 가지고 대출을 하기 싫은 사람한테 할 수는 없어요. 경기가 좋아져야 대출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대출도 그렇고 지금 작년 말부터 금년 신규 대출도 늘고 있고 중장기 대출 늘고 있어요. 그거는 뭐 데이터로 보면 다 나오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지준을 내리게 되면 뭐냐면 은행들이 국채를 살 수가 있고 지방채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자본으로 편입을 시켜주나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왜 5천억 해가지고서 자기자본 6대 대형 은행에다가 5천억 자기자본 티어 1 국채 발행해서 넣겠다. 아까 말씀드린 초장기 특별국채는 이고안신원 같은 데 쓰는 거고 특별국채는 그걸 가지고 딱 5천억 RMB 그러니까 한국 돈 100조를 갖다가 아마 6대 은행일 거예요. 대형 은행들한테 자기자본 확충하는 데 쓰는 걸로 해서 주는데 그건 이제 그렇게 자본 확충하는 거고 지준율을 내리는 거는 예금 들어오는 걸 가지고 지급준비금 킵 안 하는 대신에 그걸 가지고 뭐 하느냐. 은행은 국채를 사는데 중국에서는 국채 사는 것 자체가 저는 통화정책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는데 국채 70% 지방정부채 80%를 은행이 갖고 있거든요.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반인들이 갑자기 듣기 어려우실 수가 있어서 제가 좀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통화 정책을 중앙은행에서 즉 페드에서 직접 하면서 페드가 직접 MBS든 국채든 이것들을 사면서 그걸 현금으로 사니까 시중에 현금을 밀어줍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통화 정책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한 6조 한 8천억 달러 이런 정도의 규모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시중 주요 은행들한테 지준율을 인하해줘서 레버리지 효과를 크게 키운다. 지준율을 내린다는 건 갖고 있는 준비금이 줄어드는 만큼 얘네들은 쉽게 얘기하면 남아 운전자금을 가지고 제조업에서 1을 쓰면 얘는 열을 돌릴 수 있는 게 은행 구조이기 때문에 지준율 1%를 내려준다는 건 10%의 통화 공급이 늘 수 있는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봐야 되죠. 예,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대신에 지준율을 낮춰준 걸로 국가가 발행한 국채를 사게 한다. 은행에서. 중국이 발행한 국채의 72%일 거예요. 그리고 지방정부가 발행한 채권, 문제가 있건 없건 그런 은행들의 채권을 지방정부의 채권을 은행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쪽은 그거 자체가 금리 차가 발생하는 거죠. 네. 국가 예금을 받는 거는 국채보다 낮은 걸로 받아서 그걸 갖다 거기에 매칭되는 쪽으로 그렇죠. 투자를 하는 거고 그렇죠. 지방정부 채권 같은 경우는 국채보다 더 높죠. 네네. 그렇다고 해서 10% 이르지 않아요. 네. 지금 한 2에서 3% 수준일 거예요. 예금 금리 지급하는 것보다 수입이 많은 지방정부 채권 이꼴 국가에서 보증해주는 그런 개념이니까. 왜냐면 지방정부 채권이 우리가 볼 때는 전 지방정부 거니까 신용이 없다 그러는데 이번에도 보셨지만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채권은 중앙정부가 이번에도 그 지방정부 채권 추가 발행을 갖다가 승인을 했잖아요.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중에서 세이프한 자산은 은행이 추가로 더 살 수 있다. 보험사도 사겠지만, 근데 큰 손은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궁금한 포인트가 미국 은행들이 굉장히 어려울 때 국채를 자본으로 편입시켜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본금이 널널해지니까 나머지 널널해진 자본금으로 딴 걸 살 수 있었잖아요. 근데 보통은 채권이 자본금을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여기 중국 같은 경우는 국채를 살 때 자본금을 잡아주진 않아요. 자본이 잡혀먹지 않는다. 네. 활용할 수 있다.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죠. 미국하고는 다르겠죠. 네. 그럼 자본을 묶이는 거잖아요. 묶이죠. 예, 자본이 묶이잖아요. 네, 그럼 묶이죠. 그 돈을 활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은 많이 이자는 받을 수 있으나 묶이죠. 예를 들어 대출이 훨씬 더 높을 텐데 금리가 네. 대출이 자본 활용성이 높으니까 대출이 안 나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요즘에
중국이? 네, 작년 하반기 이전까지만 해도 안 나갔죠. 그러니까 지준율을 내려주면 은행이 선택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는 거는 그쪽에서 볼 때 대출이 잘 나가면 대출 쪽으로 돌릴 것이고 네네. 그게 안 될 경우는 이제 국채를 사겠죠. 그러니까 은행의 자산 운용의 어떤 툴 자체가 지준율을 1% 내림으로 해서 그만큼의 룸이 생기니까 그걸 가지고 지방 정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방 정부 지원하면 그걸 가지고 먹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갔냐면 얘네 봐라, 얘네는 중앙은행에서 안 하고 시중은행 뭐 국유은행이니까 네. 사실은 뭐 인민은행하고 뭐 얼마나 다를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이니까 걔네들한테 채권을 파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국가하고 지방 정부가. 네. 그러면 국가하고 지방 정부한테 돈이 생겼으니까 그 돈 갖고 뿌리겠다는 거. 그렇죠. 그걸로 재정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재정과 통화 정책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죠. 네. 섞여 있죠. 그래서 두 가지가 어찌 보면 재정만 아니면 통화만 아니면 어떨 때는 콜라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보면서 어떨 때는 뭐가 더 효율적일지. 근데 작년엔 재정이 안 움직였죠. 네. 통화만 움직였고. 근데 금년은 재정이 주가 되고 통화가 이제 부가 되는 형세인 거. 그러니까 지준율은 이제 내려가는 거는 한계가 있고 많이 내렸으니까. 많이 네 그렇죠. 그거는 뭐 내려봐야 1% 이상 내리기가 막 근데 금리보다는 먼저 내리겠죠. 네네. 금리는 내리면 바로 환율이라든가 이런 쪽에 영향을 받으니 네.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번에도 워딩이 나온 게 적정한 시기가 되면 금리도 내려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통화 정책 쪽에서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시스템이 다르니까 그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 이해를 그런 식으로 네. 좀 하면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네. 그 근원적 궁금증이 도대체 얘네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며 부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에서 하고 있느냐. 그게 조금 왜냐하면 워낙 부동산 부채가 많았었을 테니 네. 이미 그게 부담인데 여기서 물론 이제 그 부동산 부채 부담은 뭐 민간에서 갖고 있었으면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부채가 비율이 낮았으면 활용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걸 흡입할 수 있는 거고 민간 거를. 근데 그래서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들 체력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중앙정부 부채 비율은 낮죠. 근데 이제 그걸 지방정부에 있는 우리 말하면 양성지방정부 채무와 음성지방정부 채무인데 양성은 중앙정부에서 승인한 채무 그리고 음성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많이들 얘기하고 계시는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을 통해서 쿠션 치고서 다시 또 나가서 가져온 채무 이게 이제 음성과 양성이 합쳐지는 거죠. 요걸 합쳤을 때 거의 100조 RMB가 넘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걸 갖다가 그걸 이제 중국 상황은 그렇다 그러면 좀 아시겠지만 미국의 서프라임에서 역할을 했었던 페니메하고 프레디메 주택 그 은행 같은 거 있잖아요. 걔들은 미국의 채무에 플러스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 어떤 학자가 그거를 미중 비교를 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저는 일견일리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거에 대한 학술적인 토론은 차치하고 미국에는 페니메, 프레디메라는 형태로 해서 우리도 그때 서프라임 할 때 그쪽에 굉장히 뭐 관여가 많이 됐었죠. 2008년. 이 중국 같은 경우는 그것의 변형된 형태가 요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발전,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네.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을 통해서 조달했던 네. 그것을 그러면 완전히 음성이라 그래서 국가가 무시해야 되느냐 네. 아니면 반쯤 양성화 시켜줘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토론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이것과 그것과 놓고 봤을 때 얘도 국가 부채로 쳐도 되지만 안 쳐도 된다 그러면 어떤 사회적인 그 기관 아니 공기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중앙정부 100%니까. 그럼 그걸 갖다 나눠놓고 봤을 때 합해놓고 봤을 때 힘들다 어렵다 맞죠? 프로젝트가 후지고 아주 얘가 뭐 아주 형편없는 거면은 누가 돈을 뺐겠죠. 네네. 예, 부정부패도 연루돼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 작년에 봤던 12조 RMB의 그 지방정부 해소 방안 그거는 양성채무 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남아있는 그럼 60조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남아있죠. 음성이 60조나 돼요. 예, 60조라는 설이에요. 근데 그거는 중국의 공식적인 통계에서도 제가 봤던 것 같고 네.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두 개 합쳐가지고서 지방정부에 이번에 발행하는 그런 특별 채권 거기서 말하는 전항채라고 그러죠. 전문적인 항목이 정해져 있는 채권 이런 걸 다 합치면은 지방정부 부채가 80조에서 100조 RMB 정도 된다. 네. 8조 100조면은 이제 GDP의 몇 퍼센트다 거의 8, 90% 되고 중앙정부에 있는 한 30조 정도 되는 걸 갖다 합치면은 GDP 넘어간다 이런 얘기죠. 예. 거의 된다. 딱 하나가 제가 항상 입에 달고 하는 얘기인데 중국은 시간으로 공간을 확보하는 데는 도사들이에요. 네네. 시간을 확보해서 공간을 그냥 버티게 한다는 얘기죠. 버팅기죠. 예.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치환하는 거죠. 네, 그냥 뭉개기 하면서 네, 내년도에 조금씩 바뀌는. 후내년도에 네. 미국도 그러고 있잖아요.
네. 35조, 36조 트릴리언에 되는 그 정도의 부채를 갖다가 지금 작년부터인가 왜 국방 예산을 초과한 게 이자잖아요. 네. 미국에. 그것도 역시 뭘로 할 거냐 지금 비트코인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도 그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미국은 훨씬 더 수법이 다양하고 세련된 것 같고 우리가 봐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거라고 하면 중국은 투박하고 네. 좀 촌스럽고 네. 또 모르겠고 그걸 갖다 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딱 테이블에 올려놓고 보면 이쪽에서 하는 거나 저쪽에서 하는 거나 뭐 국가가 하는 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안 되면 네. 다음 정권. 근데 저쪽은 정권이 안 바뀌니까 그냥 네네. 다음 기. 저쪽은 다음 정권. 네네. 그래서 미국도 왜 클린턴 이후에 4조 달러에서 클린턴 다음이 누굽니까? 부시가 거의 8, 9조 달러. 그 다음에 오바마가 또 한 8, 9조 달러. 그 다음에 바이든 한 8, 9조 달러. 이래가지고 36조가 된 거거든요. 네. 줄어든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솔루션을 트럼프가 낸다고 한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떻게 됐건 36조 달러의 이자가 국방비를 초과하고 있는 거 그런 상황. 뭐 그것도 미국의 특색이라 그러면 중국 나름대로 또 힘들고 또 애로가 있죠. 네. 근데 해결 방식이 다른 거지만 목표는 똑같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그 부채 문제가는 그 사실은 뭐 그 지금 중국 경기 어려운 솔루션 너무 정해져 있죠.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에서 보여줄 때 돈을 풀어라, 재정을 풀고 통화도 풀고 다 풀어라. 근데 통화는 환율에 걸려 있으니까 한계가 좀 있을 것이고 재정을 더 푸는 걸로 해서 부채를 쌓아놓고 그걸 이제 시간 문개기를 하면서 조금씩 갚아 나가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긴 거기에 하죠. 플러스해서 이제 이번에 보여준 것이 쇼맨식이긴 하지만 민영 기업을 이렇게 좀 이렇게 치열업하고 네. 그거는 뭐냐면 혁신이 민영 기업에서 다 나왔잖아요 최근에. 네. 그러니까 민영 기업을 갖다가 케어할 수밖에 없고 또 알리바바 마인 부른 것도 항주에 알리바바가 있었고 핀뚜어뚜어가 테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은 가벼운 자산들 라이트 에셋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항저우 6마리 용이라는 게 나와서 얘들은 다 기술보다는 머리로 하는 애들이니까 네. 그런 분위기가 어디서 나왔냐? 알리바바에서 나간 애들이 창업한 애들이고 네. 화웨이에서 날라온 애들이고 왜 항저우에 갔을까? 그게 아까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해외에서 오는 애들한테는 올 이유가 있겠지만 중국에서 졸업한 아이들, 대학생들, 뭐 석사생 이런 친구들이 항주에 정착을 하게 되면 보조금을 항주시에서 주는데 원타임으로 그냥 200만 원을 주거나 600만 원을 주거나 2천만 원을 줍니다. 학사, 석사, 박사 나눠서 박사는 2천만 원을 그냥 주거든요. 네. 그럼 2천만 원이면 거기선 1년에서 2년 렌트피가 나와요. 네. 그럼 거기서 실패 한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창업을 하는데 네. 둘이 다 돈 받았다 그러면 4천만 원이잖아요. 네. 창업 자금에 써도 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케어를 하면서 얘들을 불러가지고서 국가에서 막 재단하고 이런 거를 안 한다는 게 항주 분위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생태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S가 끝이 아니고 AS, BS, CS 계속 나온다. 네. 생태계에서 형성이 되는 거니까 뭐 싹이 하나만 나겠습니까? 두세 개 더 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자신감과 또 희망이 보여준 게 딥식이고 어두운 거 전통 경제가 억누르는데 야 그래도 과거 2년 전, 1년 전보다는 조금은 더 희망이 생겼다는 분위기가 주는 이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이 젊은 애들한테 창업으로 가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나이 든 사람들한테도 또 네. 뭐 투자를 해볼까 이런 분위기도 나고 그런 것들이 퍼지고 있다는 게 경제는 심리라 그러잖아요. 네. 그 심리가 작년까지는 최악이었죠. 소비 심리, 투자 심리,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가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돌파가 일어나면서 네. 그런 것들이 퍼진 그런 분위기는 만들어진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우리까지 올지 아니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안 봐야 될 대상으로 본다 그러면 중국의 내수는 세계 규모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어떤 공격을 해도 내수가 잘 돌아가면 여기는 정말 왜 떨어져 갖고 자기네끼리만 돌려도 돌아가는 세상인 거고. 네. 이제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을 막을 텐데 한 2, 3년 적응을 하면서 뭔가 체력이 길러졌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되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정말 수출을 막혔을 때 잘 돌아갈 수 있을까? 근데 수출이 완전히 막힐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네. 미국으로 가는 길은 어차피 지금도 2018년 대비해 가지고서 지금 줄인 게 8%, 21%에서 13% 됐으니까 거의 8, 9% 줄였죠. 네, 누적으로. 예, 이거 중국 입장에서 미국 그 비중이 13 언더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100 중에서 13인데 또 멕시코로 돌아 들어가는 게 있는데 멕시코 막아버리겠다. 근데 뭐 보셨지만 멕시코 막는 거 또 미국 입장에서도 만만치 않아요. 자동차 회사들 저항도 심하고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뭐
북미에서 일어날 일인 거고 중국이 그런 수출을 이유도 맞고 뭐 하긴 하지만 이유도 아쉬운 게 있을 것이고 미국은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끝까지 50, 60까지 올릴지에 대한 문제. 근데 미국이 결국 원하는 거는 관세 50%그 글로벌리 뭐 보편 관세 20% 받아봐야 제가 이제 그 리포트를 보니까 이게 한 3,500억 달러 정도 관세 수입을 극단적으로 받았을 때 트럼프가 근데 국내에서 감세해 주는 게 7천억 달러가 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거 7천억 달러와 3,500달러 해가지고서 여전히 3,500억 달러가 쇼티지가 발생을 하죠.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좀 뭐 덜해야 되는 거죠. 감세를 덜해 주든가. 추가 쇼티지니까. 그렇죠. 기존의 쇼티지 그렇죠. 빼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건 이제 밸런스를 찾아갈 텐데 그 사람도 뭐 미국 망하게 할 건 아니겠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중국도 역시 그동안의 수출 다변화 그리고 다극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수출 제품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싼 거 팔았던 인형 눈깔 붙이는 이런 일에서 시작을 했던 중국이 가면서 점점 더 고도화된 제품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리고 그 제품이 이제 전기차가 돼가지고서 가서 뭐 이렇게 현지 시장에서 뭐 어떻게 보면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정도 상품 역량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똑같습니다. 시간으로 공간을 확보하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공간은 결국 국내 내수죠. 네네. 네. 그 내수에 대해서 지금까지 안 했던 건데 작년에 극명하게 정책이 나왔던 게 중국은 정책을 보지 않으면 안 되고 정책을 갖다가 떼놓고 생각하면 이상한 거예요. 네. 20기 3중전에가 있었던 작년 7월 달에 있었던 20기 3중전에서 나왔던 키워드가 생산에서 소비로 네. 외수에서 내수로 네. 그리고 투자에서 민생으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키워드는 그때도 바뀌었고 긴 방향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9월 달에 그게 세부적인 정책이 나왔던 거고 그러면서 자본시장을 더 활용을 하자. 최근에 자본시장이 재밌는 게 부장님 우리는 그냥 IPO만 막았다 그러는데 지금 배당은 계속 올리고 있고요. 역대 최고 배당이 작년에 했어요. 근데 금년에 더 될 거고 배당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그 바이백 네. 바이백이 거의 없는 나라였어 재작년까지. 네. 근데 바이백을 갖다가 텐센트는 알리바바나 홍콩에서 했지 나머지는 안 했었거든요. 작년에 바이백이 재작년 대비해서 200%가 늘었고 지금은 더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중국 자본시장의 가장 큰 차이점이 미국하고 볼 때는 바이백. 그렇게 이제 키워드를 딱 정할 수 있고 그런 반면에 신국 구조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M&A 6조라는 게 나왔어요. 작년에. 그게 이제 9월에 나온 거고 신국조는 작년 4월인가 나왔는데 두 가지가 콜라보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M&A. 네. M&A가 작년에 있었던 게 121건이에요. 자본시장에서. 네. 근데 그 중에 절반이 작년 9월 24일 이후에 일어났어요. 네. 60건이. 재밌는 게 금년에 2달 지났잖아요. 네. 600건이 넘게 공시가 됐어요. M&A가. 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업종에 있는 하이통증권하고 국태군안증권 이런 애들 합치는 거. 네. 은하증권, 갤럭시증권하고 CICC 합치는 거. 거기다가 엊그제 보니까 또 뭡니까 고어하이하고 민성증권하고 합치는 거. 네. 왜 걔들이 자본시장에서 증권사를 통폐합을 하겠습니까? 국내 시장에서도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오지 말고 전기차처럼 어느 정도 정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전기차도 시작이 됐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자본시장에 자본을 확충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M&A의 대상이 누구겠냐 이거죠. 뭐 돼지 회사하고 쌀 회사 섞겠습니까? 아니에요. 네. 신질 생산력이라고 하는 이런 쪽을 섞겠다는 거고 로봇 회사 너무 많아지면 그것도 섞어버리는 거예요. 네. 로봇 회사 상장된 거 지금 아시겠지만 홍콩에 있는 거 호라이즌 로보틱스하고 유비테크, 유비테크. 예, 네. 그 정도. 그리고 본토에는 완성기는 없어요. 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이런 거는 지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네. 그런 거를 갖다가 더 이렇게 합쳐서 심천에 있는 거 홍콩 북경 갖다 붙이고 북경에 있는 거 장에 갖다 붙이고 이런 작업을 하겠다는 건데 네. 그런 큰 그림을 갖다가 그려서 자본시장을 그러니까 자본시장은 주가 올라갔어 이것만 보지 네. 우리 업종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걔들 그림은 이미 작년 20기 3중전에 하고 9월 달에 다 그려졌고 네. 거기에 대한 넘버를 보여달라고 했던 게 작년 12월에 경제공작회의하고 정치국 회의 뭐 이런 거에서 요구를 했던 건데 그것도 안 나왔고 이번 양회에서 이제 세팅됐잖아요. 네. 5%, 4%, 3%, 2% 이런 식으로 나왔고 그런 것들을 갖다 숫자로만 보면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게 제가 계속 전체적으로 봐서 해석을 할 때 자본시장과 개별 회사들과 산업과 그리고 이 탑의 어떤 그런 그 탑 레벨의 디자인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그것들을 가지고 그러면 어떤 사람을 밀어줄지 네. 산업은 뻔해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AI를 끝단으로 하는 AGI로 가는 길에서 그 선두 패권, 그게 이제 어떤 대국의 패권이라 그러면 그 패권을 갖다가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네.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 그리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옆에 있으면서 안 보는 거는 그렇죠, 선택이죠. 네네. 저는 안 볼 자신이 없어요. 네네네네. 이제 우리 중국 이야기의 일반적인 시장 흐름은 우리 증시각도기 TV를 꾸준히 시청하시면 뭐 계속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렇게 조금 인사이트가 좀 이렇게 넘치는 이런 과정들은 신영관 대표님의 상하이 클래스에 유튜브 가서 보시면 이렇게 조금 더 심오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클래스도 많이 찾아가 주시고요. 들으시면 이제 뭐 내공의 어떠함은 바로 아실 수 있으시니까 네. 이렇게 훌륭한 분을 또 모실 수 있게 되어서 저희는 굉장히 기쁘고 한 차원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좋은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신영관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